특혜고 유튜버라고 존스입니다. 돈 되는 창의력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창의력, 돈을 벌려면 창의력이 있어야 돼. 이거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나도 아는 얘기인데라고 생각할 거야. 그죠? 그리고 큰 돈을 벌려면 내가 옛날에 작은 돈 벌 때 했던 그 구멍가게 방식이 아니라 뭔가 구조를 바꿔야 돼. 여기에 대해서도 다들 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위험한 착각인 게 요즘 사람들 인지 비만이야.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키워드가 조금 익숙해.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다더라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 타인의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으면 요즘 사람들은 안다라고 생각해. 근데 안다라는 건 그런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쓸 수 없고 심지어 타인의 경험으로 내가 직접 경험해 봤는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것은 이런 것이고 그것을 했을 때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런 부작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라는 걸 다양하게 상대방한테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설득될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거든. 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걸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거든. 자, 일단 안다라는 말은 내가 어설프게 얕게 조금 아는 걸 가지고 함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요. 자, 돈 되는 창의력. 돈 되는 창의력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뭔가를 통해서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기술을 말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뭔가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를 들으면 그 행위를 자꾸 따라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학원에서 돈 벌었어. 그러면 나도 학원을 할까? 누군가가 부동산을 해서 돈 벌었어. 그럼 나도 부동산을 할까? 누군가가 보험을 팔아서 돈 벌었어. 그러면 나도 보험을 할까? 근데 그 사람의 행위를 쫓는다고 그 사람이 했던 행위를 쫓는다고 그 행위가 나에게 그 사람이 얻은 결과를 똑같이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의 간절함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업에서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만의 자신만의 어떤 내재 가치라든지 그 사람만의 본질이라든지 그 사람만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인이 얻은 외적인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그 결과를 얻기 위해 했던 행위, 그러니까 두를 따라하는 거예요. 두. 근데 두를 따라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고. 그래서 창의력인 거라는 것의 출발점은 남의 행위를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걸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아. 자기 자신하고 솔직하게 질문하고 어떤 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소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더라 하는 것을 대중들이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야 라는 거를 그냥 그 프레임대로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뭔가를 내가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부모님이나 내 배우자나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그 모습에 타인의 기대대로 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 왜? 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거든. 근데 이런 거예요. 어, 리더십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공통적으로 했던 답변이 뭔 줄 알아요? 자기인식이란 답변을 했어요. 왜? 리더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업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다움을 가장 자기답게 잘 표현할 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확고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직원들에게 내가 영감을 줄 수 있고 이 사람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리더의 역할인데 그 리더십의 출발점이 뭔가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근데 평범한 우리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직에 굉장히 업무에 성과를 내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외적인 결과에 너무 내가 집중되다 보면 어떤
뭐 승진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사회적인 성공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내가 너무 집중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그런 것들을 내가 쫓아서 맹목적으로 달렸어. 성공도 했고 남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참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업적을 만들어냈고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어느 순간 문득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원하는 삶과 현재 내 모습이 불일치하면 거기에서 오는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돈도 벌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성공도 했어. 근데 남 부럽지 않은데 뭔가 나는 그 공허함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런 어떤 큰 리더들의 비유하기에는 조금 너무 작은 사례지만 예전에 학원할 때 내가 그랬어요. 주대리 시절에 너무 원하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이뤘어. 심지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이뤘어. 근데 잘 들어봐요. 생각보다 우리는 내가 되게 큰 목표라고 생각했던 그 목표를 너무 쉽게 이뤄내잖아. 그럼 그때 갑자기 뭔가 막 공허하고 뭔가 막 목표를 이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무하지? 뭔가 허탈하고 공허하고 뭔가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데 사실 내 목표가 너무 작았고 이 작은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 다음 목표를 세워서 다음을 향해 다시 또 내가 성장하는 그런 어떤 성장하는 그런 또 모멘텀을 이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 너무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 너무 작은 목표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근데 목표를 이뤘을 때 다음 성장에 대한 기대와 목표와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게 창의력도 마찬가지고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판매 조직에서 돈을 잘 벌어. 근데 그 사람은 성격이 되게 외향적이고 막 고객한테 만나서 되게 에너지가 좋아. 막 얘는 되게 말도 많고 막 고객한테 가서 막 자기 얘기를 뭐 비록 중요하지 않은 막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2시간씩 떠들어. 그래서 얘는 고객이랑 오래 있으면 매출이 나온대. 근데 봐봐요. 이 사람은 성향 자체가 되게 외향적이고 에너지가 되게 센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이 영업 스킬이 내가 좋아 보인다고 되게 내성적이고 되게 어떤 뭐라 그럴까? 되게 내성적이고 뭔가 좀 그런 조용조용한 사람이 이 사람의 이 성향을 따라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차분하게 고객이랑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뭔가 시간 속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나만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거에서 잘 됐으니까 이 행위를 따라하면 어색해진다는 거야. 근데 내가 무엇이 강점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내 능력 범위인지를 알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성공과 타인의 행위를 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창의력이라는 거를 정말 우리가 꺼내 보려면 결국 우리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자원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일단 내가 꺼내야 돼. 내가 뭘 가지고 있지? 근데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꺼내도 뭐가 내 강점이고 뭐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내 능력 범위고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내 스토리가 내 어떤 고객들에게 어떻게 연결되고 타인에게 어떻게 내가 영감을 줄 수 있고 이런 게 잘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꺼내야 되는 게 꺼내다 보면 그 안에서 불필요한 거품들은 제거가 돼. 아, 내가 되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되게 거품 가득한 삶을 살았구나. 학원장 조은숙 시절에 조은숙은 10년 정도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왜 그랬나 보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나만의 감옥이 있었어. 교육업자라는 감옥 하나가 있었고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뭔가 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 감옥 안에다가 나를 스스로 계속 가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스스로 숨이 막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한테 그런 거를 강요하지 않았거든. 근데 스스로 만들어낸 그 어떤 내 직업에 맞는 인간의 유형으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원래 주은숙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주은숙한테 그렇게 너무 무겁고 너무 그렇게 갇힌 어떤 사고를 하고 살으라고 나한테 그걸 요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그 감옥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이 원장이라는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있었고 이 이미지에 맞는 최적화된 모습으로 내가 고객을 만날 때 가장 내 비즈니스에서 성공적으로 한마디로 이런 모습일 때 내가 돈을 제일 잘 벌 거라는 기대를 가진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모습은 진짜 나다움을 꺼낼 때 그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내가 고객이랑 소통하고 솔직하게 내가 내 자신하고 소통할 수 있을 때 사실 그게 우리의 최고치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을 자꾸 우리는 외부에서 끼워거리고 뭐
음악을 하면, 미술을 하면 창의성이 길러지지 않을까? 이거 다 내가 옛날에 해봤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건 그냥 내가 어떤 예술적으로 뭔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면에서는 뭐 좋을 수 있지만, 그걸 한다고 내 창의성이 길러지진 않는다는 거.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 되는 창의력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건 그 창의력 그 자체인데, 그 창의력 그 자체는 나다움을 꺼내는 거가 시작이다. 자, 그리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도구가 뭐냐? 또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네 말은 여기까지 겨우 네가 이렇게 창의력을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도대체 그럼 창의력 얻으려면 뭐 해야 돼? 근데 내가 이걸 사실 굉장히 내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많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는데 설득이 잘 안 돼. 왜? 인간들은 항상 그 계산이 있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걸 했을 때 만약에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나의 어떤 장점과 강점과 이런 것들을 모두 꺼낼 수 있고, 이후에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기회로 연결이 된다면 이걸 하시겠습니까? 라고 내가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할까 안 할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그게 뭔지 알려주면 내가 생각해 볼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온갖 기회를 놓치는 이유다. 왜? 온갖 기회는 우리한테 온갖 기회처럼 온갖 기회의 모습으로 오지 않거든. 온갖 기회는 항상 불확실성과 모호함과 이걸 했을 때 나한테 무슨 이득이야 라는 의아함과 함께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가 나를 향해서, 운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걸 만나지 못한다는 거. 왜? 그게 나한테 이득되게 안 생겼거든. 근데 이득되게 안 생겼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이득이 될 거라는 기대가 없이 선택했던 누군가는 그 무언가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온갖 기회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조은숙의 유튜브예요. 자, 오늘 내가 사진첩을 들어가서 2024년에 영상 그 사진 찍어놓은 걸 캡처한 걸 보니까 2024년에 조은숙의 구독자는 불과 1,100명이었어. 다시요. 2024년 딱 2년 전에 구독자가 1,100명이었다고요. 근데 그냥 이득을 바라지 않고 했던 그 우연히 했던 일들의 결과들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처음에 찍게 됐던 거는 그 앞에 내가 결제했던 어떤 그 2,500만 원의 고가의 교육, 그리고 그 뒤에 뭐 내가 해외 세미나 나간 그 과정까지 하면 수천만 원의 교육비를 냈던 그 교육에서 냈던 숙제가 하필 만보 걷기야. 근데 만보를 걸으려다 보니까 뭔가 시간도 아깝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나는 원래 걸으면서 유튜브를 찍었어. 그날도 걸으면서 유튜브를 찍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늘 꽤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자로 있던 조은숙이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처한 위기 상황을 깨닫게 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진짜 멍청했구나. 나는 내가 되게 똑똑하고 지적이고 되게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그런 어떤 남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 나는 그냥 선동장한 개돼지였구나를 깨닫고, 여기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과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지를 고민하다가, 그럼 내가 투명의 유튜브라도 찍자. 광화문 나가서 경험하고 처음에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내 긴 스토리를 어떻게 담아야 될까. 아빠는 태극기 들고 7년 동안 광화문에 싸우셨고, 나는 이 반대편에서 아빠와 반대편에서 좌파로 아빠랑 막 명절에 만나기만 하면 둘이 으르렁거리고, 근데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이 짧은 영상에 담을지가 나도 막막했던 거야. 근데 그냥 걸으면서 찍었어요. 그걸 해서 내가 뭘 얻을 거를 기대하고 그걸 해서 뭘 잘 돼야지. 뭐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은 다 있는데, 마치 그 영상을 찍었던 걸 뭐 다음에 네가 뭐 이거에서 자유와 혁신의 최고위원회에 뭐 도전하려고 치밀하게, 아니 그런 정당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아마 그 당을 만드신 황교안 대표님조차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그거를 내가 불과 아니지 그 수개월 전에 그걸 어떻게 알고 이걸 미래를 예측해서 그런 스토리를 미리 의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냐는 거. 근데 인간들은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 여기에 부정적인 면만 봐. 근데 이게 딱 가난한 사람들 마인드야. 가난한 사람들 마인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고 타인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고, 타인이 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늘 자기 안에 어떤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과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들이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좋은 의도로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면 할수록 고객의 늪에 빠지는 게,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인드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대중은 이런 거구나를 알고, 공급자들은 그냥 이거를 보고
나는 나대로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아, 대중들의 생각은 저런 거구나. 대중들은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저렇게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자기들의 편향과 자기들의 편협한 사고에 빠져서 작은 키워드 하나에 꽂혀서 그걸 가지고 저렇게 뭔가 이슈를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하지만 공급자는 다시 빠져나와서 아, 내가 그러면 대중이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럼 사람들에게 이 어떤 인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뾰족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걸 교육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을까? 공급자는 이런 어떤 그런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과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다시 또 다음 콘텐츠를 만들고 다음을 향해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인생이 안 바뀌는 게 내 멘토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동을 아무리 봐도, 야동을 내가 아무리 많이 봐도 야동을 한 번 내가 찍어보는 거랑 야동을 100만 번 보는 건 다르다고. 똑같아요. 유튜브를 내가 아무리 유튜브를 하루에 10시간씩 봐도 유튜브를 10시간 보는 거랑 한 편의 유튜브를 내가 3분짜리를 찍어보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내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나다움의 강점을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솔직하게 나 자신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미래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가장 운의 확률값을 높일 수 있는 도구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계속 설득하는 거. 근데 설득 안 돼도 돼요. 왜? 영상 보는 사람들이 유튜브 찍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없잖아. 그야말로.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크리에이터의 그 의도와 목적은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내가 이끄는 게 이게 내 역할이니까 계속 나는 설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유튜브를 보고 그래 좋은 얘기네. 맞는 말이야. 오늘 잘 봤다. 그냥 그러고 끄고 넘어갈 거야. 그죠? 근데 그중에 누군가 적어도 한 사람 아니면 적어도 소수의 몇몇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 오늘 한 번에 설득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 첫 번째 영상 안에 설득되진 않겠지만 시간 속에서 주은숙이 했던 말이 맞아. 결국 주식도 될 것 같았는데 안 됐고 AI도 뭔가 저걸로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내 인생이 안 바뀌어. 그리고 반짝거리는 유튜버들이 이거 하면 됩니다 저거 하면 됩니다를 떠들었는데 걔네들이 이거 하면 된다는 걸 내가 들어가서 다 경험해봤는데 다 안 돼. 다시 돌아와서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내 본질의 가치를 찾고 내 본질을 더 내재 가치를 높이고 결국 내가 AI든 아니면 이런 기술이든 뭐가 됐든 간에 세상은 바뀌지만 인간의 본질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본질적인 가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되겠다라고 할 때쯤 아마 내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론일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냥 좋은 얘기네 하고 그냥 흘려 넘어갈 거라는 거야. 근데 항상 인생의 어떤 그런 기회들은 여기에서 이 영상을 봤다고 이 영상으로 설득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위기가 올 거야.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압력이라든지 자기 인생에 어떤 변동성이 들어와서 본인한테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생각이 날 거라는 거야. 자, 일단 그래서 유튜브를 내가 설득하는 이유는 자기 인식이 어떤 이 변화의 모멘텀을 맞는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인데 리더십에도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인식이고 창의력에도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인식이고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내 안에 있는 자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 얘기하는데 며칠 전에 내가 스타벅스 관련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나는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막 지금 이재명이 우리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자유를 가장 탄압하는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야. 우리의 자유를 가장 탄압하는 사람은 우리의 자유를 가장 뭐라고 할까? 자유를 자유답게 누리지 못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프리 스피치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 우리가 막 그 돈을 많이 벌면 자유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돈을 벌려고 노력하잖아. 그죠? 근데 부자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란 말이에요. 통제권. 내 삶에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우리도 얻고 싶어 하는 건데 사실 부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부자들 흉내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가진 자유,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삶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도 일부라도 누리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뭐 어떤 사람들은 멍청한 명품 소비를 따라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물건을 따라한다고 우리가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따라야 돼? 그 사람들이 자유를 쟁취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용기 있는 선택들을 사실은 진짜 배워야 되는 게 이런 건데 중산층들은 뭐 자기들이 원하는 속성이 뭔지를 그렇게까지 깊게 파고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부자들의 그 진짜 자유. 근데 부자들의 그 진짜 자유를 아직 나는 그렇게 억만장자가 아니야. 아직 나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들의 그 진짜 자유를 아직은 부자가 아닌 내가
누려볼 수 있고 아직은 부자가 아니지만 내가 그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프리 스피치란 말이에요. 프리 스피치. 어디서 할 수 있어? 유튜브에서 얼굴 까고 이렇게 내 생각과 소신을 뭐 이재명 네가 뭔데 커피 입맛까지 정해주냐.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국가가 개입해서 커피를 마셔라 마시지 말아라 하는 것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이건 독재 중에 독재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사람들 어때요? 말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해. 말할 수 있는 우리한테 자유가 있고 이런 툴이 있고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자기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선택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 앞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왜? 용기가 없거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면 막 달려가서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근데 같지 않다고. 왜? 얼굴 까고 공급하는 사람은 그 진짜 자신의 자유를 꺼내서 표현하는 건데 댓글을 다는 걸로는 내 그 자유가 진짜 그 자유함이 온전히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댓글을 다는 거 할 수 있지. 댓글로 달면서 속이 시원하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자유의 정도는 그런 정도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데 진짜 중요한 건데 그 리더들이 리더십을 갖추고 리더로서 어떤 갖춰야 되는 그 핵심 역량에 자기 인식이라는 게 나와요.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을 쉬운 말로 솔직한 말로 하면 주제 파악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능력 범위를 몰라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때로는 그런 자기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잘 될 일이 없지. 근데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과 공부 못하는 애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를 보면 부자들은 자기 인식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내가 자기의 능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레버리지를 시킨다거나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근데 어디까지가 내 능력 범위인지 모르면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식 능력,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자유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 진짜 자유가 우리한테 주어지면 생각보다 이 자유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말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 그 자유라는 건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책임도 져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선택은 하고 싶은데 내가 책임은 안 지고 싶어.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막 남한테 물어봐. 왜 물어봐? 책임을 분산하려고.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나도 난 틀리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내 인생의 중요한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문제조차도 막 주변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막 나누는 거야. 상의하는 거. 왜? 난 틀리고 싶지 않거든. 근데 틀리고 싶지 않은 속성이 뭔가 보면 내 인생의 선택에 나는 책임질 의사가 없고 책임질 용기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자유를 줬는데 막 그 자유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나를 대신해서 선택해줄 그 무언가, 나를 대신해서 방향을 제시해줄 그 감옥 안으로 스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자유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를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많다. 자, 어떤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냐. 자, 자유를 마주했을 때 그 첫 번째 자유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아름답거나 막 그 자유 자체를 우리한테 막 우리가 기대하는 그 상상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자유를 첫 번째 마주했을 때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인데 최대한 내가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유함을 마주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마주하는 건 내 진짜 솔직한 내 모습이거든. 근데 내 진짜 솔직한 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있잖아. 그죠?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하고 솔직한 내 모습은 언제나 간극이 세. 근데 이 솔직한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언제 마주하게 되냐면 내가 익숙한 범위 안에서는 내가 잘하는 어떤 영역이니까 여기선 잘 드러나잖아. 근데 익숙한 범위 밖으로 나가.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생각보다 형편없네? 이거를 깨닫게 돼. 근데 생각보다 엄청 아프다고. 엄청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내가 막 생각하는 거랑 현실에 나가서 내 값을 먹여서 판단받아 보는 거랑 시장에서 내 가치를 판단받아 보는 거랑 이게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마주한 어떤 나의 솔직한 모습은 되게 고통스럽고 감정적으로 되게 불편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되게 갈등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이 모습을 내가 마주할 용기가 없어. 그러면 내가 그 익숙함 밖으로 나와서 마주하는 내 모습은 익숙함 안에 있던 내 모습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이 모습 자체가 충격적이고 되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예전에 학원장 주은숙의 시절, 그리고 학원을 벗어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마주했던 내 모습은 내가 알던 내 모습이 아니었거든. 너무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너무 사실은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자유로 나가는 첫 출발점이라는 거. 왜? 진짜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든지 타인에 의해서 내가 어떤 평가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소유물들에 의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내가 익숙한 범위 밖으로 나가서 마주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안 하지. 왜? 그렇게까지 불편하고 싶지 않거든. 굳이 그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진짜 자유라는 영역으로 나가려면 누구나 다 이거를 겪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겪었어. 그랬더니 또 고통스럽겠지. 막 옛날에 그냥 이걸 차라리 몰랐어. 이런 내가 알고 싶지 않던 이 진실을 마주하지 않았을 때 내가 더 좋았던 것 같고, 왠지 내가 옛날에 그냥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했던 시절이 더 심정적으로는 좋겠지. 근데 이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현실을 인정하고, 아, 주은숙의 실제 모습, 주은숙의 어떤 솔직한 주은숙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를 마주하고 그거를 인정했을 때,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주은숙이 원래 갖고 있던 본질의 가치와 주은숙의 원래 기질대로 살아가도 괜찮구나. 주은숙의 원래 모습이 썩 그렇게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게 진짜 진실한 나라면 사실 거기에서부터가 내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왜? 이걸 내가 통과해야 이게 진짜 자유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거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자, 이건 최악의 질문법. 누군가가 제가 이걸 해냈습니다, 제가 이걸 해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하는 질문법은 최악의 질문법.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5년 후, 10년 후 이 사람들의 미래는 미안하지만 진짜 말할 어떤 가치가 없을 만큼 미래가 희망이 없다라고 보면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알게 된 거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나도 만약에 해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를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그런 걸 해내셨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물론 내가 지금 답을 하진 않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과 최악의 또 질문의 어떤 유형은, 가끔 내 유튜브 채널에 질문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를 하라고 알려줘. 그럼 보통은 그 하나를 해야 되잖아. 안 해. 그리고 질문을 하나도 안 한 주제에 다음 걸 또 질문해. 근데요,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다음은 뭐예요를 첫 번째 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두 번째 거를 질문한다고. 근데 이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패턴이고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 첫 번째 하나를 했을 때 아직 하나도 안 했는데 다음 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실은 절박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사실은 간절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건 이유가 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건 이유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나이가 40, 50이 넘었는데 계속 가난한 건 사실 이유가 있다. 왜? 나 사실 그렇게까지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거든. 나 사실 그렇게까지 애쓰고 싶지 않고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건 이유가 있고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 없다. 이게 그냥 저의 솔직한 의견이에요. 솔직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해봄직한 첫 번째 창의력은 나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냥 자기에 대해서 내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꺼내고 표현하는 건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를 혼자 할 수 있으면 나도 참 좋겠어. 근데 혼자 이걸 하기는 진짜 어려울 거야. 근데 이걸 했을 때 유튜브에서 내가 만약에 혼자 이걸 할 수 있어. 심지어 딱 내가 이거 미션만 줘볼게요. 영상 100개를 그냥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별의별 쓰레기 같은 얘기라도 다 꺼내보는 거야. 별의별 진짜 옛날에 뭐 진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별의별 얘기까지 다 꺼내는 영상 하나만, 영상을 딱 내가 100개만 찍어. 아무 도움도 없이 다 혼자 찍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5년 후, 10년 후의 지표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어떤 방향으로? 돈 되는 방향으로. 근데 봐봐요. 돈을 번다는 거 내가 아까 창의력,
돈 되는 창의력 얘기를 했잖아. 돈을 번다는 건 사실 용기예요. 그리고 창의력은 어디서 나와? 용기에서 나와요. 조은숙이 유튜브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거? 이건 사실 창의력의 영역일 수 있지만 사실 용기의 영역이라는 거. 우리 안에 다 사실은 용기가 있어. 근데 내가 그 용기를 꺼낼 용기가 없을 뿐이야. 용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용기를 내가 꺼낼 용기가 없을 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면 좋겠네. 자, 그리고 그 용기를 꺼내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용기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굳이 타인을 위한 그 용기를 꺼냈을 때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진짜 많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든요. 조은숙의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이기적인 꺼냄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영감,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받았던 감사, 윤석열이라는 사람 덕분에 내가 깨닫게 된 것에 대한 사실은 감사와 이 사람에 대한 서포트로 사실은 처음 영상을 찍었던 거고,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위대한 영웅주의자, 그 인물에 대한 사실은 서포트해서 계속 그 용기를 냈던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내가 그런 영상, 그런 행위,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게 더 이득으로 크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을 내가 찍을 때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사람은 일단 시작을 못하고, 이걸 계산하는 사람은 일단 지속을 못하고, 이걸 계산하는 사람은 영상을 찍어도 의미 없는 영상을 찍을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상을 찍는데, 유튜브 찍는데 어차피 네 거 아무도 안 봐. 근데 그 아무도 안 보는 영상을 엄청 의식하면서 찍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네 거 안 본다고. 근데 아무리 말해줘도 엄청 의식해. 이런 사람들은 솔직한 자신을 꺼낼 수 없다. 왜? 찍는 내내 이 사람은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생각하거든.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로부터 완전히 100%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를 1분짜리 3분짜리 영상을 찍는 내내 내가 생각하면 그 시간이 사실 나랑 솔직하게 소통하는 시간이어야 하고, 나랑 솔직한 소통이어야 타인에게 좋은 영감, 타인에게 좋은 어떤 그런 변화의 어떤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데 나에게도 이득이 안 되고 상대에게도 이득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해봄직한 건 자기 인식이에요. 근데 계속 꺼내다 보면 내가 모르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계속 꺼내다 보면 굳이 내가 이런 얘기까지 라는 것조차 내가 꺼내다 보면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 진짜 자유가 함께 발견된다는 거. 일단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이 왜 유튜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득한다고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으로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어떻게 하면 나도 지금의 이 삶에서 조금 더 살아있는, 조금 더 내가 자유하게, 조금 더 살아있다는 그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찾는 소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를 내가 시작해야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댓글 한번 확인해 보세요.